요즘 같은 상승장에서도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들은 나옵니다. 나는 남들이랑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지만 대부분은 본절만 오면 나가겠다고 하고 있죠. SNS에서는 돈 번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주변은 어때요? 돈 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코스피 지수도요,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 나스닥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지만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해도 버는 사람들만 벌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에 따르면요, 주식시장은 우상향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10년간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종목의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87%였다고 하고요.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포괄하는 월처지수 5000을 기준으로 봐도요, 1972년부터 2012년까지 생존해왔던 86개의 회사들의 장기 수익률을 보면요, 약 25% 정도의 회사가 시장 수익률을 겨우 앞질렀고요. 이 중에서 겨우 7개의 펀드만 연평균 2%를 초과하는 수익을 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보면요, 워렌 버핏이 진짜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지수 자체로만 봤을 때는 도저히 잃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수익을 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주식을 하는데도 돈을 벌기는커녕 잃기만 하셨다면 아마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은 해당되실 거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조급함에서 옵니다. 단기적인 시세 변화에 아주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에 무리하게 진입하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를 때는 추격 매수를 하고 내릴 때는 공포에 휩쓸려서 손절하는 걸 반복하죠. 이거를 몇 번만 반복해도 원금이 녹는 걸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런 행동 자체가 뇌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도파민 중독 현상과 비슷하다고 해요. 미래의 기대 이익보다는 즉각적인 감정적 보상에 훨씬 빠르게 반응하는 인간의 본능과도 직결이 되어 있기도 하죠. 주식시장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요, 감정적인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없는 시장입니다. 원하는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당장 포지션이 들어간 게 없어도 초조하지 않고, 그리고 당장 내 종목이 오르지 않더라도 불안하지 않을 줄 아는 사람이 돈 버는 시장이죠. 내가 돈을 잃으면 누군가는 돈을 버는 거고, 내가 돈을 벌면은 누군가는 잃게 되는 제로섬 게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무조건 벌 거라고 생각하고 남들이랑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한다는 게, 그게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칙이 없는 투자입니다. 보통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은요, 본인만의 매매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다리는 자리가 왔을 때만 매수를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여론에 쉽게 휘둘리면서 매수와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아니면은 친구가 추천해주는 거, 유튜브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좋다고 하면 따라서 사거나 지금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있으면 따라서 들어가죠. 사실상 시장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고 기업의 재무제표도 볼 줄 모르고 현재 산업의 트렌드가 어떤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까지 들어와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때가 끝물일 경우가 많은데, 고수들이나 기관들은 싸게 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 던지고 나가죠. 어쨌든 저런 식으로 해당 종목과 기업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까 주식이 조금만 떨어져도 손절하게 되는데, 특히 한국같이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려는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쩌다가 운 좋게 2배, 3배 벌어도요, 결국에는 다 시장에 반납하고 패가 망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요, 나만의 원칙이 없이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랑 비슷하긴 한데,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나만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런 기준이 없이 투자를 하게 되면요, 1년, 2년, 10년이 지나도요, 투자 실력은 절대 늘지 않겠죠. 보통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두고 투자를 했는데 계속해서 손실을 보거나 실수하게 되면 내가 세운 전략보다 더 나은 전략을 구상하고 결국에는 승률을 높여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좌가 꾸준히 우상향하게 되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감으로만 투자를 하거나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좋아 보이는 것만 투자를 하면요,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한두 번씩은 먹을 수 있어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깡통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금융시장은요, 한 명의 개미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가격을 형성하는 데는 우리 몸의 세포처럼 수많은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 원칙과 기준을 세웠어도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보통 금리 인하를 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주식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같은 상황이 터지거나 경기가 심각하게 안 좋아져가지고 하는 금리 인하는요,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시장이 받아들여서 주식이 급락해요. 그래서 시장은 그저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생물체라고 생각하고, 같은 정보가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집중을 해야지만 생존 확률이 올라가죠. 오르지 않는 주식 가격이나 현재 경제 상황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말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신경을 써야지만
하면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점은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투자자라고 해도 맨날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처럼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내는 순간이 무조건 오는데요. 하지만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 대부분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 손실을 봤다면 어떤 것 때문에 손실을 봤는지, 내가 세운 원칙에 충실했는지, 그리고 내가 세운 원칙에는 문제점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다음에 투자할 때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이미 시장에서는요, 정보력과 자본을 갖추고 있는 기관과 고인물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요. 개인들은 이 사람들을 상대로 불리한 게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개미는 시장의 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주식을 잘 할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총이나 칼만 없을 뿐이지 남의 돈 뺏으려고 돈으로 전쟁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요, 기술과 정보도 중요하지만 특히 감정에 휘둘리면 수익은커녕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감정 기복이 심하고 평소에 분노 조절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냥 주식 말고 열심히 저축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은 선택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보면요, 단기간에 수억을 벌었다는 이런 자랑들이 쏟아지는 것도 문제죠. 누구는 하루에 100만원, 1년에 몇 배 수익을 올렸다고 자랑하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돈을 벌었고 그 사람들만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글이나 영상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조차 본인들이 잃었을 때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수의 성공 사례만 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죠. 실제로 대부분의 단타 매매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돈을 잃습니다. 한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요, 단타 매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10% 미만이라고 해요. 즉 90%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버는 것 같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겠죠. 저도 예전에 투자를 처음 할 때는 하루에 1%만 벌자, 100일이 쌓이면 100%니까 이런 식으로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똑똑하고 욕심이 없고 남들에 비해서 되게 합리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말이죠. 근데 아무리 차트 공부를 하고 거래량을 보고 뭘 한다고 해도 매일같이 좋은 자리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루에 딱 1%만, 아니 하루에 몇만 원만 벌자는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은 자리에서도 막 들어가서 물리고, 분명히 1%만 벌려고 들어갔던 게 아무리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지만 손실 금액이 마이너스 5%, 10% 이런 식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물을 타가지고 본절 탈출을 해보려고 하는데 손실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에는 전체 시드에서 몇십 프로씩 손절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초반에는 진짜 많이 해봐서 이제는 단타 같은 것도 안 하고 하루에 얼마만 벌자 이런 것도 절대 안 해요. 묵묵하게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리가 오더라도 한 번에 다 들어가지 않고 무조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필수입니다. 실제로 브라질 주식시장에서 300일 이상 데이 트레이딩한 개인들을 추적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97%가 결국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거의 모두 실패하고 겨우 1% 정도의 사람들만 최저임금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고 하죠. 확실히 이런 통계를 보면은 단타 매매로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인데, 요즘은 SNS가 발달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만 크게 부각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실패하는 99%의 사람들과 다르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일단 나는 평범하다고 인정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괜히 주식으로 성공했다는 사람 말에 현혹돼가지고 섣부르게 따라했다간요, 남들 다 돈 벌 때 혼자서만 초상집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도 주식으로 성공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죠. 아무리 요즘 AI가 발달했다고 하지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문가 리서치 팀이 있고 기업 방문도 하고 수많은 데이터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훨씬 빠르게 입수합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가 얻는 정보라고 해봤자 언론 기사나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에 떠도는 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정보들은요, 몇 발 늦은 정보들이거든요. 이미 기관과 큰 손들이 호재 정보를 선점해서 매집을 끝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뒤늦게 좋은 뉴스가 나왔구나 하면서 덤벼들다가 고점에 물리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불나방이라고 하죠. 그리고 상승장 초반에 운 좋게 돈을 번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보통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는데, 초보 투자자가 불장해서 몇 번 수익을 내게 되면요, 본인이 투자에 재능이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면서 점점 베팅 금액을 늘리고 심지어 신용대출이나 미수금 거래 같은 레버리지까지 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절에도요, 아무 주식이나 사두면은 너도 나도 다 돈 벌었다고 하니까 비투 열풍이 심하게 불었었죠. 그때 증권 계좌에 연끌한 개인 주식 신용 잔고가 사상 최대인 25조 원까지 올랐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빚내가지고 급하게 불린 자산은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상승장에서는 자산을 빠르게 불려주는 듯 하지만 시장의 흐름이 꺾이면 원금 손실도 몇 배로 커지는 시스템이죠.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반대 매매를 당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헐값에 팔게 되고 빚은 빚대로 남는 최악의 상황에 빠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처럼 시장이
시장이 급락하니까 신용 잔고가 급격하게 줄면서 수많은 개미들이 B2의 후유증을 온몸으로 겪었는데 상승장 초반에 몇 번 벌었다고 해서 내가 주식에 재능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빚까지 내가지고 베팅하는 순간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도박으로 변질이 되는 거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답은 장기 투자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게 주식 투자죠. 하지만 장기 투자라는 게요, 말처럼 행동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장기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뛰어난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공부와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몇 년간 주가가 부진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강철 같은 멘탈도 필요합니다. 또 당장 생활 자금이 급하지 않은 여윳돈으로 해야지만 중간에 계획을 안 바꾸죠. 솔직히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당장 푼돈에 눈이 멀거나 시장이 급락하면 겁을 먹어가지고 원래 계획을 못 지키는 게 일반적이죠. 다들 장기 투자라고 말하지만 막상 내 돈이 들어가면요, 생각보다 그게 마음처럼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요, 주식을 산다는 것은 사실 그 기업의 일부를 사는 거랑 똑같은데 정작 많은 사람들은 기업의 재무제표도 한 번 안 보고 투자하곤 합니다. 심지어 PER이나 PBR이 뭔지도 모르고 ROE가 높으면 왜 좋은지, 부채 비율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무지성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카더라 정보나 유튜버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매수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금융 지식도 없이 투자를 하는 건요, 총 한 번 안 쏴본 사람이 전쟁터에 뛰어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투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지 당장은 몰라도요, 결국에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가지고 시장이 수익을 주고 있는 건데, 결국에 때가 되면요, 내가 그동안 벌었던 수익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 싹 가져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깡통 한번 차고 나서야 뒤늦게 투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죠. 어차피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하루라도 젊을 때 깡통도 차보면서 투자 공부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되겠지만요. 저도 투자를 처음 할 때는 처음에 시장이 좋아서 벌다가 하락장이 오니까 결국에는 손실로 이어지더라고요.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걸 투자하더라도 나한테 맞는 원칙과 나한테 맞는 투자 스타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은요, 사실은 제가 투자 시장에 처음 들어왔다가 하락장 때 돈을 잃었던 시절에 겪었던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원칙이 세워지니까 그때부터는 계좌가 우상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 초보라면 다른 건 몰라도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리자면요, 남들 따라서 무지성으로 투자하지 말고 적어도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이고 이익을 얼마나 내고 있고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어떻고 그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는지 아닌지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만한 섹터인지 이 정도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실력이 없다면 절대로 빚내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꼭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일수록 멘탈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요. 꼭 주식으로 수익을 안 내더라도 주식에 몇 천만 원 물려 있어도 다음 달, 다다음 달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돈으로 해야 되고, 웬만하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안 써도 되는 여윳돈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있더라도 매달 생활비가 마이너스인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주식으로 생활비를 번다는 생각보다는 뭐 생활비를 줄이거나 부업이라도 해가지고 일단은 생활비가 빵꾸가 안 나도록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투자를 하는데 5분에 한 번씩 차트를 봐야 되고 자다가도 어떻게 됐나 걱정돼가지고 눈이 번쩍 떠진다면 그거는 내가 감당 못할 정도의 돈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밖에서 친구들이랑 밥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랑 뭔 얘기를 하더라도 핸드폰에서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결국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손절했는데, 손절하고 며칠 뒤에 기적같이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던 인생에서 뭐를 하던 간에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게임만 하려고 해요. 투자는 웬만하면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고요. 인생도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제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으로 노력해보려고 해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으로 인생 역전하겠다는 꿈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메타인지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이기도 해요. 주식이나 코인으로 인생 역전하는 건 진짜 극소수 중에서도 극소수만 가능합니다. 투자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공부하기도 귀찮으면요, 그냥 S&P 500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만 꾸준히 모아도요,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는 해칭이 될 거예요. 현생에서 차라리 돈을 월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고요, 평균 연수익률 10% 정도 나오는 S&P 500만 사도요, 무조건 평타 이상은 갑니다. 괜히 어정쩡하게 주식으로 인생 역전하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남들보다 10년, 20년 뒤처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시장이 꽤 많이 올랐는데 다들 많이 수익 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챙기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